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문제가 어떻게 쉬운가요? 이렇게 복잡한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냥 쭉 나열식으로 하면, 혼동이 옵니다. 지금 저와 하는 것처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꼭 체질을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다양하게 폭넓게 깊이 있게 하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런다고 반드시 체질을 해야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상한론을 알아야 되고,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저는 어떤 체질이라든지 어떤 학파에 국한되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를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 단계까지 오기에까지는 다양한 좌절과 한계가 있었죠. 실패도 있었고, 하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정리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후지방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가 볼게요. 자, 환자의 표정, 목소리, 행동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자, 표정은 표정이 어떻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보기에 사람이 아무튼 표정이 어둡거나 어떤 칠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진 않고 뭔가 좀 활발한 듯한 느낌이, 적극적이고, 행동이 보여줄까요?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게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힘이 좀 있죠. 약간 힘이 있습니다. 조금 빠르기도 하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케이스처럼 목소리가 빠르지만 그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단단한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정보를 주려고 하죠. 이것도 주려고 하고 저것도 주려고 하고, 이 병도 좀 나사달라고 하고 저 병도 나사달라고 하고, 이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좀 양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증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중초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양적인 체질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피부에 뭐가 올라온다, 가려움이 심하지 않다, 붉지만 심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뭔가 수별인데, 이 수별은 두 가지가 있죠. 내부에서 올라오느냐, 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느냐, 자극줘서 그러냐.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심했다면 굉장히 격렬해졌겠죠. 근데 심하지 않다. 이게 주안점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이 약을 썼지만 이 약을 먹기 전에 없어졌어요. 예, 피부과에서 약 먹고 금방 없어졌어요. 소화는 잘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배가 안 꺼지는 느낌, 즉 뭔가 지금 소화가 안 되는 듯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가 날 때 약간 으슬으슬한다, 이게 뭔가 지금 표에 약간 오한이 살짝 있었다는 거 보니까 표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겠구나. 그래서 저는 표증을 좀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이 시원하지 않다. 이게 위가 문제가 되면서 이런 데가 살짝 육부가 긴장이 돼 있구나, 뭔가 막힌 게 있구나. 중초에서 중초에서 육부가 살짝 막혀서 습열이 피부로 올라오기도 하고, 두드러기가 표중에서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심하지 않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변이 시원하다 하지만 이게 자주 보는 게 육부가 좀 막혀 있으니까 기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고, 그
그 다음에 사람이 양적인 스타일로 봤기 때문에 신방광이 좀 잘 약해질 스타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부의 기체도 있지만 좀 허하다, 약간 허한 걸로 힘이 약해서 더 그런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잠들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게 기운이 잘 뜬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거는 사람이 양적인데 중초가 좀 막히다 보니까 과하게 좀 뜨는 거 아닌가, 이런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혈쪽, 심혈이 많이 조해진 거 아닌가. 구내염이 생긴다는 게 심혈이 좋아하면서도 중초에 습기가 있으니까 그 열과 중초의 습기가 만나서 구내염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위대장에는 약간 기체가 좀 있다, 기체 수별이 있다. 변비 구내염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성정상 상실하허, 위로 기운이 잘 뜨고 아래가 잘 부족해지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소변이 나타나고, 그래서 위로는 심혈조가 같이 나타난다. 심혈이 부족하다. 심혈이 안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병의 위치는 위대장에 문제가 있고 표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나 이런 것들은 허실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병의 방향은 중초에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위로 잘 뜬다. 그 다음에 표에 지금 살짝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운이 표에서 좋고 위로 잘 뜨는 지금 병의 방향이 아닌가, 이래 봤습니다. 허는 심방광이 허해져가지고 물이 많이 생기는, 수렴도 안 되고 물도 많이 생기고, 위로는 기운이 뜨면서 심혈이 허해져가지고 허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봤고요. 사기는 표에 지금 약간 풍열이 좀 있다. 풍열이, 사기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우리 몸에 정상적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중초의 수별이 사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병리는 평소 양적인 사람으로 중초의 기체 수별로 인해 수별이 발생하여 대소변에 문제가 나타나고 표증이 있어 두드러기가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중초 문제와 표증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다. 따라서 약한 하초를 수렴시키고 중초의 기체를 풀고 표증을 치료하는 것이 이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치료할 수 있는 약재들을 쭉 골라봤는데요. 중초의 문제를 푸는 것은 이런 기체약들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초에 또 스벨이 있으니까 황련도 좀 들어가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두드러기는 중초의 문제를 이런 거 함께 표증을 보는 현계, 염교, 금은화, 박하, 황금, 강알, 독할, 방 표증을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소변은 방광 자체를 수렴도 시키면서 인연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기체가 있으니까 이런 목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심혈을 좀 보기 위해서 숙지왕이나 생지왕이나 자약 등도 필요하겠다.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적합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반하, 지각, 사인, 귤피, 이거는 너무 사람을 건조하게 만들지 않겠나. 상초가 심혈허, 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적합하지 않겠나 싶고, 황련은 좀 쓸 수 있지 않겠나. 대황도, 지실도 뭐 이런 거는, 지실도 조금 건조한 약이긴 하지만 자극이 그렇게 창출처럼 강한 약은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긴 지갑도 하나 쓸 수 있지 않겠나. 기체를 보기 위해서 3초의 기체를 푸는데, 그래 봤습니다. 뭐 사인도 조금은 넣을 수 있고요. 두드러기 치료는 다 쓸 수 있어요. 요거 밑에 거는 다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건조한 약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가 내린 처방은 복령, 산수유, 생지왕, 우방자. 우방자는 더 써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을 보고 심혈을 먼저
신과 신을 이렇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텍사 차전자로 인요를 했고, 조금 더 무게 있게 심혈을 보호하면서도 잡아주기 위해서 숙취와 기체가 있는데, 기체를 푸는 게 다른 약들은 좀 그렇게 해서 소변도 하니까 목통, 지실 그런 거 같이 좀 쓰고, 그 다음 피부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연교나 현계 조금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거를 했으며, 황련을 좀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황련이 이제 건조해서 위장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소화도 도울 수도 있고요. 합니다. 그 다음에 변비 해결은 이런 오혈로 충분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면 대황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해결만 해주면 일단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써봤습니다. 뭐 저도 이게 완벽한 처방이 아니라서 이렇게 써서 경과를 봐서 그 다음에 넘어가자 했는데, 다행히 두르기는 이제 이 약 먹기 전에 없어졌고, 이 약을 먹고 소변이 금방 좋아져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정을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아서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이 사람은 음적으로 봐야 되는지 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근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에 이게 제가 사실 중간에 고민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음인인지 양인인지 고민해가지고 어떤 요소들이 제 머리를 고민했는 거는 거기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후세방으로 쓸 수 있다면 소풍산이 이런 데 좀 씁니다. 이게 이제 약이 그렇게 창출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약이 건조한 약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죠? 신을 소변 쪽을 좀 봐주는 약만 좀 들어가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현계 연교탕도 그렇습니다. 약이 많이 건조한 약이 아닙니다. 그런 약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미저항탕이 이런 체질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에 육미를 쓴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생지황, 숙지황, 당기, 작약, 청궁, 백질염, 방풍, 현계, 천마, 백선피, 산약, 복염, 목단피, 택사, 맹문도, 구기자, 지모, 선태, 연교, 우방자, 감초. 이 사람의 체질에 이런 류의 처방도 괜찮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어디 정리해 놨을 텐데, 한의쉼터의 어떤 그 피부 의서 정리하셔가지고 피부과 강의를 하신 원장님 제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육미 계열로도 치료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금세 이거를 찾아오려니까 없어가지고 또 있으면은 현장 강의에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